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RPA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약 20여 년간 꾸준히 자동화라고 하는 한 길을 계속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목표는 RPA도 아니고 AI도 아닙니다. 그 두 가지는 저희들한테 아주 좋은 수단이지만 저희들의 최종 목표는 여러분의 일을 대신해주는 자동화, 오토메이션입니다. 자동화는 저희들의 일을 기계가 대신하도록 하는 겁니다. 저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의 희망사항이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2010년도 되면 인공지능이 반드시 한번 붐이 불 거다라는 걸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그때 저는 뭐를 해야 될까를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AI가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었을까? 제가 이전에 했을 때 저는 그것을 컴퓨팅 파워로 봤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칩 때문에 많이 고생들 하고 계시죠? 저희들도 실제 좋은 솔루션을 만들고 있지만 바로 이 칩 문제, 컴퓨팅 파워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이런 자원들, 특히 PC들인데요. 그걸 묶어서 어떻게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면 좋을까? 이거를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화면은 좀 오래된 화면 같아 보이죠? 2005년도에 저희들이 정부하고 국책과제를 수행하면서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그러니까 초고속 그런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PC방들을 묶어서 약 만여 개 이상의 PC를 묶어서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재밌게도 요즘에 이제 바로 이 컴퓨팅 파워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보통은 칩 문제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는 파워 문제가 더 커질 거라는 전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밌게도 이 기술이 그거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왜 그리동원인지 답이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AI 시대가 되면 그럼 과연 저희들이 무엇이 더 필요할까? 저희들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검증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2010년도에 불어닥친 그 스마트폰의 열풍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운영되는 앱을 만드는 분들의 고민들이 시작됐습니다. 다양한 환경이죠. 스마트폰이 굉장히 다양한 환경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환경에서 앱을 만들고 테스트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 전공을 활용해서 AI 비전, OCR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런 스마트폰과 같은 앱을 자동으로 손쉽게 테스트할 수 있는 걸로 테스트 시장을 좀 리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국내에서는 저희들을 따라서 많은 회사들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든 소프트웨어로 AI 시대가 되면 AI가 제공하는 서비스, 소프트웨어들을 얼마나 쉽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이런 솔루션들을 만들었습니다. 자, 저희는 이렇게 해서 이 테스팅 시장에서 자동화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 기대, 이 가능성을 보고요. 바로 RPA로 넘어갔습니다. 저희들은 오랫동안 준비해왔기 때문에 RPA 시장을 저희들이 바로 준비해서 리드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부터 19년도까지 저희들은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과 시장 1등을 계속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이제 RPA를 적용한 적이 그때 적용한 그런 사례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전히 고민들이 좀 있었습니다. RPA로 모든 일을 자동화할 수 있을 것인가? 여전히 부족함이 좀 있었죠. 저희들은 그 점을 비정형에 대한 문제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측했다시피 이제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이제는 정말로 AI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과 칩 문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됐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 AI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자동화하고자 하는 솔루션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AI OCR과 AI 플랫폼입니다. AI OCR은 기존에 RPA가 하고 싶었던 업무들 중에 비정형 업무를 자동화
자동으로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표적으로 이런 서류들이 문제죠. 문서나 이런 것들은 사람들은 아주 손쉽게 그림을 읽고 글씨를 읽어서 판단하고 업무에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그때 당시에는 불가능했죠. 그래서 저희들이 국내 최초의 AI OCR을 만들어서 자동화에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화의 문제점이 뭐냐면 AI OCR 같은 경우에 아까 김진영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AI의 문제가 뭐냐면 부정확한 답을 내요. AI OCR이 상당히 기술이 발전해서 거의 99% 100%는 안 되겠죠. 근접했다 하더라도 금융권같이 은행이나 이런 데서는 이걸 믿고 쓸 수가 없어요. 그 1%의 오류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특화된 기술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AI 결과를 검증하는 기술입니다. 즉 RPA가 AI OCR이 나온 결과가 틀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낼 것인가. 그래서 틀린 것만 저희들이 처리를 한다면 AI 시대에도 자동화를 완성시킬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를 우리가 하고자 했을 때 비정형이 바로 이런 문서만 있는 건 아니죠. 이미지도 있고 비디오 같은 이런 정보도 있고 심지어 음성 정보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것들이 업무에 쓰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AI 모델로 만들어서 AI 플랫폼으로서 그걸 통합하도록 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술은 무엇일까요? 네, 챗GPT 때문에 촉발된 모델 LLM이죠. LLM은 저희들이 지금 추구하는 이 오토메이션의 결정적인 퍼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업무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대부분 다 전문가가 코딩하고 개발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계가 저희들이 사용하는 일반 언어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동안 연구해온 이 LLM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작년 6월에 자동으로 이런 오토메이션 할 수 있는 플랫폼, 오토메이션 플랫폼을 출시하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이 플랫폼을 적용해서 손쉽게 고객의 데이터를 가지고 자연어를 통해서 대화를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동영상입니다. 주로 검색 서비스라든가 챗봇 이런 서비스를 손쉽게 플랫폼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20년 동안 저희들이 준비해온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가장 핫한 게 뭡니까? 생성형 AI 아니겠습니까? 이런 큰 빅테크들이 있는데요. 여전히 여러분들의 기대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하는 일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가 없어요. 챗봇한테 한번 기차표 끌어달라고 부탁해본 적이 있습니까? 네, 대부분 관련된 정보만 알려주지 정작 내가 원하는 기차표는 끌을 수 없어요. 이게 현재로서는 LLM이 가진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 시켜드리면 저희들 회사의 목표는 AI가 아닙니다. AI를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자동화, 내가 하기 싫거나 해줬으면 하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저희들의 목표는 오토메이션입니다. 그러면 이 LLM 다음에 제가 원하는 일을 완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거에 필요한 기술은 뭘까요? 네, 그것은 저희들은 AI 에이전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LLM이 사람의 2배에 해당된다면 AI 에이전트는 실제 저희들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의 손과 발을 갖춘 행동 요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20년 동안 개발해온 이 자동화 솔루션 테스팅을 이용해서 AI가 내놓은 결과 틀린 것이 있다면 그것을 검증하고 그 다음에 직접 내가 클릭하는 대신은 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게 해주고 하는 것을 RPA를 통해서 그리고 AI OCR을 통해서 화면이나 문서나 비정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읽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이러한 솔루션들을 손쉽게 결합해서 하나의 플랫폼으로 제공하고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추론해서 실제 액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LLM을 결합해서
AI 에이전트로 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채팅형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내놓은 서비스가 바로 고두입니다. 고두는 LLM 기반의 에이전트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LLM은 바로 이렇게 손가발이 돼서 실제 액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말만 하는 서비스에 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AI에게 사람의 눈과 손과 같은 이런 기능을 부여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고객의 다양한 업무들, 많은 업무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AI 에이전트가 처리할 수 있도록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고객이 원하시는 다양한 업무를 이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자동화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이런 에이전트나 앱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전문가들인 소프트웨어 관련된 사람들이 복잡한 역할에 따라서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개발을 해야만 됐습니다. 코딩을 해야 됐고 UI를 만들고 설계해야 됐고 이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테스트를 해야 됐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은 이제 소프트웨어 1.0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은 자동화의 다음 단계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소프트웨어를 자동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가 만든 에이전트가 바로 이런 역할들을 다 할 수 있도록 코드를 만들어준다든가 UI를 만들어준다든가 테스트를 자동으로 하는 것들을 에이전트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을 바로 저희들은 소프트웨어 2.0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왔던 자동화가 오토메이션 1.0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이제 에이전트를 도입해서 아마 획기적으로 바뀔 건데요. 이 바뀌는 환경을 저희들은 오토메이션 2.0이라고 정의하고자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이제 이어지는 세션에서 아주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어서 우리 장승수 CTO가 에이전트에 대한 내용을 사례와 실제 내용들을 이어서 발표해 줄 거고요. 오후에도 여러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실제적으로 구현을 하는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좀 말씀드릴 겁니다. 마지막 세션까지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